자, 지금부터 나갈 것은 이제 선택 영역인 이제 확률과 통계의 내용을 다룰 겁니다.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공부하는데 이 경우의 수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하게 공식을 써서 문제를 푼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. 왜냐하면 공식이라는 것은 어떤 룰에 의해서 모든 규정을 맞췄을 때 쓸 수 있는 식이 되는 겁니다. 하지만 수능에 나오는 모든 문제는 이 공식의 원리를 아는가? 라고 묻기 때문에 이 공식의 룰 중 어떤 한 부분을 훼손시킨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공식이 이게 아니면 어떡할 거야? 이런 설정이면 어떡할 거야?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. 그래서 맨 첫 번째 현재 문제에 대한 풀이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문제 풀이법 현재 문제의 구성을 좀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. 이 경우의 수 파트는 읽어보시면 누구나 다 이해가 간다 할 정도로 쉽게 나와요. 여기서는 배경을 줍니다. 상대방이 나한테 배경을 준다. 그래서 이 배경을 읽어보면 아 적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 간다 이런 설명이 될 거야. 근데 이 배경을 던져주고 나면 상대방은 나한테 어떤 문제를 던질 거냐라고 하면 반드시 가운데 제한 상황을 던져줍니다. 제한 상황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이 공식의 룰을 깨는 애가 등장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풀어봐. 이게 되는 거예요. 현재 그 다음에 뭐뭇을 구하시오. 이게 되는 거죠. 무엇을 구하시오. 현재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. 자,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.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? 라고 한다면 문제 풀이할 때 순서는 풀이법은 기본적으로 선, 상황 정리. 그 다음에 후, 식 정리. 이렇게 따라가셔야 됩니다. 상황 정리를 먼저 하시고 이 상황 정리에서 불필요한 요소들 다 제거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가서 식 정리하시면 돼요. 그래서 상황 정리할 때 룰이 뭐야? 라고 한다면 첫 번째, 제한 상황을 먼저 정리해라. 제한 상황 먼저 정리. 자, 그래서 핸디캡이 있는 애들을 먼저 좀 처리해서 걔네들이 조금 안전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 제한 상황이 없는 것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. 제한 상황 없는 거 정리 이게 되는 거야. 다만 이렇게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시간의 순서대로 흘러가셔야 됩니다. 시간의 순서 또는 문장의 순서,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한다. 순서대로 정리하기 이렇게 하면 되죠. 자, 이런 룰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여유롭게 문제를 소화할 수가 있어요. 아, 그 제한상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제한상 없는 것을 정리해 주면 되는구나. 항상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해 주면 되겠구나. 이런 걸 알 수가 있죠.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팁을 설명해 주면 한 가지 상황을 정리할 때마다 정리 시, 정리 끝나면 반드시 그림에다 표기해 주세요. 반드시 그림에 표기. 그냥 내용만 머릿속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렇게 됐어 그러면 하나를 거기 딱딱 박아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내용 정리를 상황 정리를 해주고 나서 문제를 본다면 매우 쉽게 소화할 수가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상황 정리할 때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건 글씨를 반드시 뭐해라? 그림으로 표현해 주세요.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좋다. 예를 들어서 함수에 관련된 문제야 라고 한다면 관계도를 꼭 그리시고요. 관계도 그리기.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x에서 y로 간다.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집합이다 라고 할 때는 반드시 벤 다이어그램을 꼭 그려주세요. 벤 다이어그램 그리기. 자,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집합은 어떻게 돼 있고 그 안에 A와 B의 관계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다.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서 상황을 하나하나 끊을 때마다 업데이트하면서 문제를 푼다.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경우의 수 이 확률 파트의 가장 중요한 것은
결국 상황 정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걸 지켜보려는 게 목적입니다. 이해가셨죠?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공식 써서 문제를 바로 풀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. 그 다음에 이제 식 정리할 때는 연산을 하시면 되겠죠. 우리가 알고 있는 합사건 또는 곱사건, 그 다음에 수영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특히나 두 번째, 우리가 수용도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수용도라는 건 어떤 애야? 라고 하면은 얘는 공식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그럼 하나하나 직접 세시면 됩니다. 어떤 경우에 쓸까? 라고 한다면 바로 첫 번째,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수에 관한 합차, 두 수의 합차, 두 수에 대한 합차 곱. 얘가 뭐가 나오냐면 바로 상수값이 나왔을 때. 얘가 바로 뭐 나온다? 상수 이 값이 나왔을 때. 자, 이렇게 되면 망설이지 말고 그냥 다 써버리세요.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자연수 AB가 있는데 두 자연수 AB의 곱이 10이야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? 1, 10, 2, 5, 그 다음에 3 안 되고 4 안 되고 5, 2는 바뀌었죠. 그렇게 쓰듯이 1, 10, 2, 5구나 다 쓰시면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대소비교. 크다, 작다 라고 나타내는 현재 대소비교.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번 잡아준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부등식이 등장하는 모든 문제. 부등식. 두 번째는 크다, 작다라는 문장이 나와도 마찬가지야. 그리고 세 번째는 일치, 불일치. 일치, 오어, 불일치. 이런 언급이 뜬다면 아, 이거 전부 다 수용도구나. 이게 되는 거예요. 혹은 내용 확인이 필요해. 내용 확인 필요. 이것을 발견한다면 무조건 망설이지 마시고 어떤 공식을 써야 될까가 아닌 바로 수용도를 통해서 모든 과정을 다 써본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경우의 수의 중간 과정 또는 확률의 문제 중 중간 과정에 잘 들어갈 테니까 그런 점들도 꼭 알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식을 나열할 때 방법인데 현재 식 정리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봅시다. 그럼 식 정리는 뭐가 있지? 라고 한다면 첫 번째, 우리가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이 있죠. 중복하는 순열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풀 때 선택하는 것과 선택당하는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. 식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선택당하는 것. 선택당하는 것. 이것을 우리는 N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선택하는 것. 이것을 우리는 R 값으로 결정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문제를 보다 보면 누가 누구를 고르지? 라는 설정이 되기 때문에 선택당하는 쪽은 N, 선택하는 쪽은 R 이렇게 해서 식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N파이 R 라고 하는 식은 선택을 당하는 것이 몇 개? N개가 있고 선택하는 쪽이 R인 거야. 그러면 첫 번째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? N가지. 그러면 두 번째가 선택할 때 지장이 있어? 아니, 없어. 네 마음대로 골라. 오케이. 그러면 N 이렇게 해서 현재 이것이 총 몇 가지야? 그러면 R개라고 설명을 해주는 과정이에요. 이게 바로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. 그 다음에 두 번째, 원순열. 원순열의 가장 큰 키워드는 나는 기준이 없다예요. and 아니면 동일 시점이 존재한다. 동일 시점 존재 이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는 하나는 1번 기준 세우기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문제를 풀게 되면 현재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자리가 N개가 있다면 현재 사람 수는 몇 개? 사람 수 N개. 그 다음에 의자 수 N개라고 한다면 현재 이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뭐 해라? 기준을 하나 세워라. 최근 수능은 좀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 현재 수능에 맞춰서 설명해 줍니다.
하나의 기준값을 세워주세요. 여기다가 A라고. 그러면 이제 A가 기준이 되는 바람에 나머지는 뭐가 돼? 기준이 명확해졌네. 라고 한다면 n-1, n-2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선택해서 줄어드는 겁니다. 그래서 마지막에 끝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라는 룰에 의해서 정리가 된다. 아시겠죠?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낸다면 좀 올해 같은 경우 가장 중요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같은 문자 나열 순열입니다. 같은 문자 나열 순열. 올해 6월과 9월에 2번 나왔습니다. 그만큼 올해 수능에서 강력한 후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같은 문자 나열 순열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같은 문자끼리는 배열 가지수가 몇 가지지? 같은 문자끼리는 배열 가지수가 한 가지야 라는 게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쉽다. 현재 우리가 문제 보자마자 1번은 같은 문자가 등장한다. 그럼 이럴 때는 해석 없이 연산만 잘해주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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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, B, C 이걸 나열해줘 라고 한다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이럴 때는 그냥 바로 공식 사용해서 6팩토리알 같은 글자 몇 개? 3개, 2개. 그러면 3팩, 2팩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. 같은 문자가 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문자가 아니다. 서로 다른 문자야. 이렇게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and 대신에 배열 가지수가 한 가지야. 배열 가지수가 몇 가지? 한 가지. 자, 이렇게 나온다면 이때는 선해석, 그 다음에 후연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현재 올해 나왔던 거는 이제 1번과 3번이 시험에 나왔고 2번이 안 나왔어요. 그러면 올해 수능에서는 2번이 나올 확률도 매우 크다라는 점도 생각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KOREA가 있어요. KOREA. 자, 서로 다른 글자죠. 이렇게 5개가. 근데 얘네들을 배열해줘. 5자리로 배열해줘. 근데 모음 순서가 A, E, O 순서로 와야 돼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얘네들끼리는 배열 가지수 몇 가지야? 한 가지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걸 치환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때는 조합을 써서 현재 5개의 공간 중 3개를 확보해 주세요. 이 글자가 3개니까 이것 중에서 3개를 확보해 줘요. 그러면 여기다가 깔겠다라고 하면 배열 가지수 몇 가지? 한 가지. 그러면 여기는 A, E, O 이렇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KR은 상관없어 한다면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건 2 곱하기 1이야. 이렇게 되면 되겠죠. 그래서 조합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연습을 해라. 그래서 배열 가지수가 몇 가지?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. 현재 이것은 A, E, O. 이것은 현재 KR. 상관없는 애들 나열해줘. 이렇게 되는 풀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마지막 과정이 바로 길찾기 문제인데 수업 시에도 많이 했지만 이 길찾기 문제는 전부 다 합사건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. 합사건 활용. 그래서 길이 갈라지거나 모였을 때 우리가 합해서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좀 이따 문제를 풀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여준다면 이런 식으로 하나만 더 가보죠. 이런 식으로 갔다면 그런데 내가 만약 길을 이걸 없애버릴 거야. 이런 식으로. 자,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야?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.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없는 길 만들 필요도 없어요. 그냥 경우의 수를 펼쳐주세요. 그럼 여기서 이쪽 가는 거죠. 그러면 여기도 갈 수 있는 게 한 가지예요. 한 가지, 한 가지. 그럼 일단 경우의 수를 다 써보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건 계속 한 가지밖에, 유일한 길밖에 없죠. 이런 식으로. 그 여기서 합쳐진 건 몇 가지? 2가지. 요거 합쳐지면 3가지. 요거는 그대로 내려올 테니까 한 가지. 얘랑 합쳐지면 2가지. 요거 합쳐지면 3가지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얘랑 합쳐지면 4가지. 요거 합쳐지면 4가지. 얘랑 합쳐지면 8가지. 여기는 2가지, 합쳐지면 5가지. 합쳐지면 10가지. 그래서 전체가 있으면 몇 가지? 15가지. 자, 이런 식의 길찾기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,
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선생님의 계획적 사고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순열에 관련된 현재 매핑을 한번 정리해 드렸고 이걸 통해서 한번 올해 기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